질권은 거의 상관이 없는 게 질권은 누가 설정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하는 거예요. 임차인. 임차인이 내 건물이 아닌데 전세로 들어올 때 이 건물을 상대로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인이라면 근저당을 설정하지만 내 물건은 아니지만 전세만큼의 어떤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내가 그거에 대한 권한으로 대출받는 권리가 질권인 거예요. 네, 좀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전세 들어오는 임차인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거는 질권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받을 때 집주인한테 꼭 확인합니다. 은행에서. 질권 설정 이거 해서 대출해줘도 되나요? 뭐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여기 보여지는 등기부 등본 내용 있죠? 이 내용하고 뭘 보면 돼요? 매각물권 명세서. 그러면 등기된 권리 이외에 신경 써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이고 공부상 자료에는 장부에는 답이라고 농지라고 돼 있는데 현재는 대로 돼 있다. 대는 뭐예요? 대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신분의 땅을 대지라고 얘기해요. 답은 뭐예요? 농사 짓는 땅이죠. 네, 농사 짓는 땅인데 뭐야? 가보니까 대지로 돼 있네. 요거는 확인해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다. 미제출 시 보증금 위반 안 한다. 그러면 농취증을 받으려면 대지로 놔둘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다시 이거 시멘트 까고 답인 상태로 만들어줘야 발급해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는 뭐 이런 영농 여건 분리농지여가지고 그러니까 영농이 어려운 그런 부분이어서 여기 그것까지 필요 없어요. 경매가 잘 모르고 일단 올린 거예요. 저희가 그런 거 뭐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내드릴게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미리 알아봐야 돼요. 이런 거는 농지 원상 회복도는 해당 건축물의 양성화를 하여야 한다는 거제시의 사실조회 회신이 있음. 여기 나왔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까지 보통 자세하게 설명이 되는 경우가 없는데 얘는 친절하게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확인하면 되고 공부상 면적과 실측 면적상이 상이함. 네, 다르다는 얘기죠. 네, 뭐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등기부를 볼까요? 토지 등기였어요? 건물 등기였어요? 양쪽 다 있어요? 자, 제3자도 할 수 있죠. 어쨌든 내 소유가 아닌데 그걸 빌려하는 게 질권이니까요. 자, 이런 내용은 페이지를 보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그치? 맨 마지막으로 가서 그것만 보면 수월해요.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권리만 나와요. 자, 질권 살아있네. 그죠? 질권 있고, 근저당 있고, 질권 있고, 근저당 이전 있고, 근저당 있고. 자, 문제 있어요? 없어요? 깔끔하죠? 왜요? 질권에서 만약에 100억이 있어. 신경 써야 돼, 말아야 돼요?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후순위잖아요. 자, 무슨 말이에요? 13년도 12월 5일 이후로는 근저당이고 질권이고 뭐고 가처분만 없다면 무조건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소멸. 왜요? 이렇게 안 하면 낙찰을 안 들어오니까 채권자들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질권이 100억이 있어도 상관없다. 이해되죠? 가처분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등기부는. 알겠죠? 자, 이 소멸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근데 가처분도 여기 소멸이라고 써 있는 거 아세요? 그러면 소멸이니까 괜찮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처분은 등기에도 올려놓고 낙찰을 받으면 소멸을 해주는 건 맞지만 소송이 같이 진행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의 판결에 의해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얘기고. 자, 보세요. 여기에 소멸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낙찰자님 이거 낙찰 받게 되면 저희가 이거 다 소멸해 줄게요. 이 사람들이 돈을 받든 안 받든 그런 의미인 거예요. 네? 이해되죠? 하처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돈을 안 받든 안 받든 다 소멸해 줄게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멸해 줘요, 진짜. 그러나 소송은 진행된다 그랬죠. 그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되죠? 또 여기서 궁금하신 거. 질권이랑 가처분은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여러분, 가처분은 뭐냐면 이거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처분 금지 명령과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냥 그런 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죠? 누굴 상대로 하는 건지를 명시해야 돼요. 근데 가처분이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는데 얘가 경매를 당한 와중에 본인이 뒤로 빼돌리려고 갑자기 동생의 근저당을 막 경매당하기 전에 막 설정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와이프 명의로 막 설정해서 돈을 막 빼돌리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가처분 신청해요. 이런 데서. 왜냐면 걔네들 때문에 본인이 돈을 못 받게 생겼어. 근데 그런 가처분은 이름이 뭘까요? 사회
집행행위 취소에 의한 가처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전한 물건이에요. 막 들어가도 돼요, 입찰을. 왜? 자기네끼리 배당 문제로 싸우는 거니까 낙찰자한테는 아무런 피해가 없어요. 근데 어떤 가처분?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가처분 설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설정을 왜 할까요? 그런 거를 해놔야 누구도 못 들어와요. 누가 이 사람 내 맘대로 자기 혼자 팔 수가 없어요. 내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이거 여기서 없어질 때까지. 등기에 있잖아요. 등기에 있으면 주인하고 그 협의가 안 돼서 빨간 줄로 그지 않으면 살아있죠, 언제나.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만 신경 쓰면 돼요. 나머지는 아무 다 괜찮아.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을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이전을 약속한 등기를 했지만 그들끼리 얼마를 받기로 한 내용은 뭐 1억일 수도 있고 5억일 수도 있고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해결되면 소유권 이전을 뺏지는 않아요.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근데 5억인데 그거 안 갚아버리면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뺏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씨가 지금 현재 이게 10억인데 시간이 지나서 20억이 됐어요. 근데 회원님 질문이 뭐였냐면, 근데 이런 상황인데 가처분이 그 사이에 있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의한 가처분이었던 거고, 근데 김태우 씨가 돌아가셨네? 그러면 이 집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은 그렇지 않아요? 어때요? 이 사람이 죽으면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에게 일단 재산이 넘어가서 그 이후 과정은 이 사람하고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죽었다고 마음대로 함부로 재산권 행사할 수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얼마인지 확인하고 5억이라 그랬잖아요. 대충 예를 들어 5억 줘버리고 해결하면 되죠. 그동안 안 줬으니까 이자 포함해가지고 주면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